오늘 저는 아주 솔직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언은 미신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과학이 발전한 이 시대에 맹인 할머니의 예언을 믿는다는 것이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기상청도 예보를 틀리는데 수십 년 전에 한 예언이 어떻게 맞겠냐고요. 그 생각 오늘 완전히 뒤집어 드리겠습니다. 전남 나주에 사시는 김춘자 어르신 올해 72살이십니다. 어르신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이런 말씀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점쟁이 말 믿으면 안 돼. 그런 거 미신이야. 그런데 최근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라셨다고 합니다. 외국의 예언가가 수십 년 전에 한 말들이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과 너무 비슷해서 소름이 돋았다고 어르신의 그 경험이 우리가 오늘 함께 생각해 볼 출발점입니다. 먼저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예언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미래를 확실히 알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감지하는 것입니까?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기상예보를 생각해 보세요. 기상청은 내일 비가 올 가능성이 70%라고 합니다. 그것이 예언입니까? 과학입니까? 과학이라고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패턴을 찾은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바바 반가의 예언은 어떨까요? 그녀가 수십 년 전에 한반도를 가리키고 2027년 전후를 지목했습니다. 이것이 신비로운 예지력 때문일까요? 아니면 역사의 패턴을 깊이 이해한 결과일까요? 저는 두 번째 가능성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세상에는 패턴이 있습니다. 강대국들은 힘의 절정에서 팽창을 시도합니다. 그 팽창이 다른 강대국과 만나는 지점이 항상 있습니다. 그 지점이 시대마다 달랐지만 항상 어딘가에는 있었습니다. 한반도는 그 지점으로 수백 년 동안 반복해서 선택되어 왔습니다. 원나라, 임진왜란의 일본, 19세기 러시아와 일본, 20세기 미국과 소련 모두가 이 반도에서 힘을 겨뤘습니다. 그 패턴을 깊이 이해한 사람이라면 지금 강대국들의 힘이 다시 교차하는 시기에 다시 이 반도를 주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언의 신비가 아니라 역사의 패턴을 읽는 지혜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언을 신비롭게 받아들이지 말고 그것이 가리키는 패턴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제 바바 반가의 예언들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예언들이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보겠습니다. 크루스크 잠수함 예언, 9.11 테러 예언, 체르노빌 예언, 소련 붕괴 예언, 이것들이 모두 맞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예언들 중 일부는 사후에 끼워 맞춰진 면이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 비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2025년에 적중한 것으로 알려진 것들을 보겠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예언집에서 2025년 나이 많은 교황의 죽음을 예언했습니다. 2025년 4월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하셨습니다. 이것은 추종자들이 말하는 적중 사례입니다. 그리고 2025년 초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대규모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가 엄청난 불길이라고 표현한 것이 이것을 가리킨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예언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맞았느냐가 아닙니다. 그 예언들이 가리키는 방향에 어떤 현실이 있느냐입니다. 방향을 보세요. 모든 예언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강대국들의 충돌, 동쪽에 있는 작은 반도, 2027년 전후의 시기, 이것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어떤 역사적 힘이 수렴하는 지점을 가리키는 것일 수 있습니다. 강원도 춘천에 사시는 원복동 어르신 올해 78이십니다. 어르신은 어릴 때 어머니께서 날씨를 아주 잘 맞추셨다고 합니다. 기상청도 없던 시절에 구름의 모양, 바람의 방향, 개구리 소리를 들으시고는 내일 비가 온다 아니면 맑겠다 하셨다고, 그리고 그것이 꽤 정확했다고. 어르신의 어머니가 기상학을 배우신 것이 아닙니다. 오랜 경험으로 자연의 패턴을 읽으셨던 것입니다. 바바 반가가 가진 것이 그것일 수 있습니다. 신비로운 초능력이 아니라 오랜 관찰과 경험으로 축적된 패턴 인식, 그리고 그 패턴이 다시 작동하는 시기를 감지하는 능력. 이제 두 번째 통념을 뒤집겠습니다. 예언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믿는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역사를 보면 예언가들의 말을 진정으로 들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1942년 불가리아의 왕 차르보리스가 직접 바바반가를 찾아갔습니다. 불가리아 정부는 그녀의 예언 상당수를 국가 기밀로 다뤘습니다. 국가 지도자들이 예언가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물론 그것이 맹목적인 믿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해석도 가능합니다. 예언가의 말이 당시 지도자들이 독자적으로 읽어낸 현실 분석과 일치했기 때문에 주목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의 지정학 분석가들도 비슷한 결론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바바 반가가 아닌 냉정한 데이터와 국제관계 분석을 통해서입니다. 미국 국방부 보고서, 아산정책연구원의 분석, 블룸버그의 경제 시나리오, 이것들이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2027년 동아시아 한반도 예언가가 가리킨 곳에 현실이 있다면 그 예언의 방법론이 신비롭든 아니든 그 현실을 봐야 합니다. 경기도 이천에 사시는 배정임 어르신 올해 75이십니다. 어르신은 오랫동안 장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가게 앞을 지나는 사람의 발걸음만 봐도 오늘 장사가 잘 될지 안 될지 느낌이 온다고 하십니다. 경험에서 나오는 감이라고요. 그 감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니지만 꽤 많은 경우에 맞았다고 하십니다. 배정임 어르신의 그 감이 미신이 아닙니다. 수십 년의 경험에서 나온 패턴 인식입니다. 바바반가의 예언을 무조건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예언들이 가리키는 방향에 실제로 어떤 현실이 있는지를 독립적으로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이 있다면 그 현실에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통념을 뒤집겠습니다. 한국은 어차피 강대국 눈치나 봐야 하는 나라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강대국 사이에서 단순히 끌려다닌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이에서 독자적인 공간을 만들어 왔습니다. 냉전 시대를 보십시오. 미국과 소련이 세계를 양분했을 때 우리는 미국 편에 섰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조심스럽게 유지했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 균형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1992년에 중국과 수교했습니다. 미국의 동맹국이 공산주의 중국과 외교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이것이 쉬운 결정이 아니었지만 우리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독자적인 판단이었습니다. 2000년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아닌 우리 자신의 결정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역사들이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게임판이 아니었습니다. 그 게임 안에서 우리의 이익을 위한 독자적인 선택을 해왔습니다. 2027년 이후에도 그 독자적인 선택이 가능하고 필요합니다. 바바 반가의 경고가 있습니다.
작은 나라는 큰 나라들의 게임판이 되어서는 안 된다. 게임판이 된 나라는 게임이 끝나도 남는 것이 없다. 우리는 게임판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주인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춘자 어르신 예언은 미신이라는 생각을 완전히 버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것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그 예언들이 가리키는 방향에 현실이 있는지를 보는 것, 그것이 예언을 지혜롭게 받아들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현실을 알고 난 뒤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바바 반가가 말했습니다. 나는 앞을 볼 수 없지만 너희는 볼 수 있다. 볼 수 있는 사람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지혜로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예언을 무조건 믿는 것도 무조건 무시하는 것도 아닌 그 중간에서 현실을 읽는 지혜, 그것이 오늘 이 이야기가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의 문제를 넘어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언이 가리키는 방향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입니다. 바바 반가의 예언들 중에서 제가 가장 주목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반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인류 전체에 관한 것입니다. 그녀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보이지 않는 끈으로 사람과 사람이 연결된다. 그 끈 위로 모든 지식이 흐른다. 그 끈이 무기가 되는 날 강한 나라가 아니라 똑똑한 나라가 이긴다. 이것이 인터넷을 묘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전의 시대를 예고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 예언이 적중했는지 아닌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묘사하는 현실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지금 정보가 무기가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북한의 GPS 교란 아산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연간 7,270건의 피해를 냈습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끈을 무기로 사용한 것입니다. 중국의 볼트, 타이푼, 해킹 그룹이 미국 핵심 인프라에 침투했습니다. 이것도 보이지 않는 끈을 무기로 사용한 것입니다. 예언이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현실이 이미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형태의 전쟁에서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한국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사이버 방어 능력 강화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보안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점점 존재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수준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보안 업데이트를 미루지 마세요. 중요한 정보는 의심스러운 링크를 통해 보내지 마세요. 낯선 전화나 문자에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마세요. 이것들이 작은 것 같아도 사이버 공격의 상당수는 이런 작은 허점을 노립니다. 세종에 사시는 장복순 어르신, 올해 72살이십니다. 어르신은 얼마 전 사기 문자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솔깃하셔서 링크를 누르려다가 자녀가 항상 그런 링크는 누르지 말라고 당부했던 말이 생각나서 참으셨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것이 보이스피싱 사기였다는 것을 알았을 때 자녀의 말을 들은 것이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장복순 어르신의 경험이 사소해 보여도 사이버전의 가장 기본적인 방어를 실천하신 것입니다. 이제 노스트라다무스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그는 500년 전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시대를 살았습니다. 전기도 없었고 비행기도 없었고 인터넷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남긴 말들 중에 현대와 맞닿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 가지 답이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강대국들의 패권 경쟁, 작은 나라들의 생존 투쟁, 기술 발전이 만드는 새로운 위기, 이것들은 500년 전에도 형태는 달랐지만 본질적으로 같은 현상이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가 16세기 유럽의 왕국들 사이에 갈등을 보면서 쓴 예언들이 지금의 강대국 경쟁과 맞아떨어지는 것은 이 때문일 수 있습니다. 본질은 같고 형태만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역사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강대국들의 갈등 속에서 살아남은 작은 나라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자신의 위치를 명확히 알았습니다.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강대국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둘째, 한 강대국에 완전히 종속되지 않았습니다. 균형을 유지하면서 독자적인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셋째, 내부를 단단하게 했습니다. 외부 위협이 아무리 강해도 내부가 분열되면 무너집니다. 한반도가 역사적으로 반복해서 강대국들의 각축장이 됐지만 그럼에도 살아남은 것은 이 세 가지를 어느 정도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2027년 이후에도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위치를 알 것, 균형을 유지할 것, 내부를 단단히 할 것, 이것이 예언가들이 가리키는 방향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지혜로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타노스님의 예언에 대해 더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타노스님은 우리나라에서 태어나고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분이 남기신 말씀들 중에 이것이 있습니다. 을사년이 지나면 세계의 중심이 다시 동쪽으로 온다. 그러나 그 전에 동쪽의 땅은 한번 크게 흔들린다. 을사년은 2025년입니다. 그 이후, 즉 2026년과 2027년에 동쪽의 땅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이 적중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세계의 중심이 동쪽으로 온다는 방향은 이미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1900년대 초 세계의 중심은 유럽이었습니다. 두 번의 세계대전 이후 세계의 중심은 미국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21세기에 들어 세계의 중심은 조금씩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부상, 한국의 경제 성장, 일본의 기술력, 동남아시아의 급격한 발전, 이것들이 세계의 경제적 무게중심을 동쪽으로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시기가 2027년 전후일 수 있다는 것이 타노스님의 말씀의 한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세계의 중심이 동쪽으로 온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더 중요한 위치에 서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결정이 세계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더 많은 책임이 따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좋은 소식이 아닌 이유입니다. 더 중요한 위치는 더 많은 관심을 받는다는 뜻이고, 더 많은 관심은 더 많은 경쟁과 압력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 압력을 잘 견뎌낸 나라는 진정한 강자가 됩니다. 바바 방가가 말했습니다. 두 불길 사이에서 살아남은 자는 결국 더 센 불을 얻는다. 우리나라가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두 거대한 힘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면서 살아남아 결국 더 강해지는 나라가 될 수 있는 위치에, 이것이 예언가들이 가리키는 방향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희망입니다. 위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가능성을 함께 보는 것. 김춘자 어르신 예언은 미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언이 가리키는 현실은 미신이 아닙니다. 그 현실을 보세요.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가진 가능성을 함께 보세요.
그것이 예언을 지혜롭게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